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콕해서 구매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기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광고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가격 때문입니다. 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싼 게 비지떡 이런 인식들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적극적인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이면 더 싸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인식들이 퍼지면서 날로 인기가 있게 된 건데요. 더불어 기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단점이었던 배송 격차 또 AS 이런 것들 문제가 점점 개선되면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과 같은 제품인지 여부를 중복 구매를 통해 교차 검증을 한 다음 같은 제품이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사례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산탄총식 쇼핑, 즉 여러 개를 쇼핑을 해서 일부라도 이제 우수한 제품이 온다면 그 정도면 만족한다.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 저급한 품질이라든지 유해 물질 검출 가능성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도 배송이나 사후 처리 등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단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그중에서도 가장 그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3년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률은 구매 기준으로 121%,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성장을 한 거죠. 네. 굉장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필두에 있는 업체가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실질 사용자 수, 활성 사용자 수는 각 800만 명이 넘어서 국내 주요 이커머스를 모두 제치고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테무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것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테무의 한국 사업이 이제 시작 단계고 또 알리가 이제 막 한국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하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를 위협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 동일한 제품을 똑같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어떻게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알리와 테무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로는 애초 중국 내 제조 원가가 워낙 낮고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간 마진 유통 마진을 아주 극단적으로 줄인 것도 주요하고 있고요. 어떤 업계든지 가격 경쟁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 인프라로 전 세계 제조 공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차이나를 지구라고 생각을 한대요. 지구요? 네. 왜냐하면 모든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애들은 차이나가 그냥 지구라는 뜻인가 이런 정도로 오해한다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알리나 테무 같은 시커머스 업체들은 중국의 생산 공장과 세계 소비자들을 곧바로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직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미화 기준 $150 이하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됐습니다. 또 중국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내 제품의 국가통합인증, KC 인증이라고 하죠. K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KC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폐기물 부담금 등에서도 자유로웠는데요. 이건 이제 어제 발표한 정책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이렇게 해외 쇼핑몰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현황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관련한 피해 사례들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해외 직접 거래 상담이
그 기존 그 구매 대행 상담, 기존에는 보통 해외 거래를 구매 대행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쇼핑을 했거든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이게 정말 소비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직접 물품을 구매한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알리의 성장세와 마찬가지로 2배 이상 136%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기 의심 사이트와 그리고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이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리 관련 상담이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배 이상 늘어났고요. 아마도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공 상담이 제일 많았는데요. 이것은 약간 재밌는 부분이 의외로 중국보다 싱가포르 쪽이 더 이게 더 높았거든요. 중국보다 네, 싱가포르요? 싱가포르요. 왜 왜 그런 거죠?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고다나 트립닷컴이 알고 보니 싱가포르 쪽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아고다나 트립닷컴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중국보다도 싱가포르 쪽이 가장 상담 사례가 많은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대표 해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의 사례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2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5만 원짜리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구매했습니다. 배송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스마트워치를 작동하려고 하니 기계 오류가 나면서 전원이 꺼졌습니다. A씨는 알리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 측은 일부 환불만 가능하다면서 5만 원가량만 돌려줬고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마트워치를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작동을 했지만 갑자기 이제 기계가 꺼지는 이런 황당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해외 쇼핑몰이기 때문에 왠지 이런 문제가 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소비자 A씨처럼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는 환불 절차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인데요. 사안의 경우에는 아마도 무료 환불 서비스 대상 제품이 아니어서 판매자와의 별도 협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사기는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A씨의 주장을 무조건 신뢰해서 전액 환불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A씨가 실제로 받고 나서 사용 중에 또 본인 과실로 고장이 날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물론 그런데 이게 받아서 막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꺼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A씨가 주장하는 것이고 주장을 입증하기가 네. 사실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의 소비자들이 상품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작동하는 것까지 무슨 녹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해외의 표준 약관에 따르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반품 금액과 배송비의 50%를 합산한 금액에 기프트 카드를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고 돼 있거든요. 즉 이제 공정위에서 제공한 약관에 따르더라도 전액 환불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만약에 내가 택배를 받아서 열고 이런 과정을 녹화를 다 한 거예요. 그 영상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환불이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판매자와의 협상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 4월 1일부터 이 소비자 보호로 관련된 정책을 좀 개선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무료 반품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했을 때 일어난 일인 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가 만약에 지금 다시 일어난다면은 그런 과정 없이도 그냥 일방적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불이나 반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구매한 구매자의 사례인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B 씨는 중국 이커머스에서 드론을 구매했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안심하고 구매하게 됐는데요. 국제 배송은 2달가량 걸렸습니다. 그런데 B 씨는 드론이 아닌 전혀 다른 제품을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이후 종적을 감췄고 반품 환불 가능 기간이 90일이었기 때문에 B 씨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기 행각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지 좀 이유가 궁금하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그 책임과 관련돼서 이제 사실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찾아봤더니 네. 이 소비자분이 크게 실수를 두 가지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점을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반품 환불 기간이 90일인 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90일을 넘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소비자의 과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쇼핑몰 자체에서 분쟁 상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아, 분쟁 네. 상태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다른 소비자한테도 이 상품의 구매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이 판매자와 입었다. 아, 지금 문제가 분쟁을 있었다. 하고 있다. 아, 하고 분쟁 있다. 중이다. 네네. 이것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상품을 구입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분쟁 상태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않겠죠. 이것은 간접적으로 판매자로 하여금 구매자와의 갈등을 재빠른 시기에 봉합하라 이런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비자분이 그 실제로 분쟁 상태 표기까지 갔는데 판매자가 그러면 좋다. 우리가 환불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분쟁 상태 표기를 빨리 좀 내려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신뢰를 해서 표기를 해제를 해줬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거 완전히 이 판매자는 작정한 사기 범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둘째로는 이렇게 배송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배송 지연을 이유로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일 정도 그냥 까먹고 계셨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워낙 또 알리 같은 네. 경우에는 주문을 해놓고 올 때 까먹을 쯤에 온다라는 네, 말을 그런 소비자분들이 말도 많이 많이 하시잖아요. 하죠. 근데 네. 그 어쨌든 배송 지연을 이유로도 구매를 취소할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도과가 된 점도 좀 아쉬웠던 점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90일 이내에 무조건 환불 보장, 무조건 반품 보장 정책을 개시한 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선 사례들과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K씨는 SNS에서 최저가 운동화 가격 광고를 보고 한 쇼핑몰 사이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뽑기 게임에서 3번 안에 당첨이 되면 14만 원이 넘는 운동화를 단돈 2,700원에 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는데요. 당첨이 된 K씨는 운동화 가격을 결제하고 몇 시간 뒤 운동화 가격의 25배가 넘는 6만 원가량이 구독료 명목으로 추가 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정말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자, 최근 이런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명백한 사기가 맞고요. 지난 2월 동안에 완전히 똑같은 그 사례가 총 11건이 접수가 되고 아마도 접수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후회하고 지나가는 사례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피해가 발생한 해외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의 주소, URL이라고 하죠. 주소를 정확히 알지를 못했고 나중에 검색으로 다시 접근을 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이라면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혹시라도 유사 피해 사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구매 결제를 아주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시장 가격보다 사실 너무 지나치게 싸게 파는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사기의 가능성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건도 실제로 10만 원이 넘어가는 운동화 제품을 3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주의를. 근데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경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대로 판다고 하면 25배. 네. 네. 이런 건 주의를 자, 해야겠죠.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보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보상액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쇼핑을 할 때 사용한 금액이 될 텐데요. 다만 이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거래 내역이나 증빙 서류를 갖춰서 한국 소비자 국제거래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24에 상담을 신청을 해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해외 직구는 사업자 등록 자체가 해외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소비자 기본법 등 국내법의 적용이 어렵고 그래서 처리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실질적으로 구제가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형사적인 고소도 가능은 합니다만 수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가 개시가 되더라도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해외 쇼핑몰 관련 피해를 좀 보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이면 사실 결제에 굉장히 신중을 거둬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검증이 된 곳인데 네. 아까 이제 사례에 나왔던 SNS 이제 광고를 따라 내가 과연 어떤 쇼핑몰에서 이것을 사고 있는지 그것부터 아주 뭐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을 하라는 것인데요. 차지백 서비스라는 것은 해외 거래를 한 다음에 사기가 의심되거나 배송 지연이라든지 물품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굉장히 장기간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도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일반적인 것부터 굉장히 장기간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급적 이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때는 이 차지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 누구나 혹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현명한 소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